방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UN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부의 포갑 아래 약 3,000명이 숨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소식, 태국과 미얀마 접경 국경 검문소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원장 특파원, 지금 뒤로 보이는 곳이 미얀마 땅인가요? 네, 미얀마 땅입니다. 카렌 반군이 있는 미야와디라는 마을입니다. 미얀마 대부분의 도시들은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카렌 반군 등 소수민족 반군들은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정부군이 쏜 포탄이 이곳 국경을 넘어서 여기 메솥에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네, 여전히 혼란스럽네요. 이번에 보니까 미얀마 군부가 또다시 비상사태를 연장했던데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미얀마 헌법은 비상사태를 2년 이상 연장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부는 이번에 다시 6개월 동안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7개 타운십, 그러니까 37개 구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통행은 제한되고 처벌은 더 강화될 겁니다. 이미 정치인과 시민 등 130여 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실제 사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군부는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당초 오는 8월쯤 다시 총선을 치를 예정이었는데 아직 지역구 3분의 1의 치안이 불안하다면서 또 총선을 미룰 것처럼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어서 군부에게 유리하게 선거법을 개정한 뒤에 반군부 정당을 배제하고 다시 총선을 치를 것 같습니다. 쿠데타 2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미얀마가 처한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방콕의 미얀마 대사관으로 1,000여 명의 미얀마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쿠데타 군부를 비난하며 아웅산 수치 고문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เรารู้สึกว่าประเทศเราจะเจริญขึ้นอยู่แล้วแต่เขาทำแบบนี้คือมันเห็นกับตัวมากเลยอะค่ะมันไม่ได้เห็นกับประชาชนเลยประชาชนทุกคนก็จะไม่เห็นด้วยเลยอะค่ะ 같은 시각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시민들은 출근하지 않거나 직장 밖에 나가지 않는 침묵 시위로 항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얀마에서 도심 시위는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군부 쿠데타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반군부 시위로 체포되면 가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100여 명이 넘는 정치인과 시민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실제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쿠데타 발생 2년째 군경의 폭력으로 숨진 시민이 3,000명에 육박합니다. 지금도 13,000여 명의 시민들이 체포돼 감옥에 있습니다. According to credible sources, at least 2,890 people have died at the hands of the military and others working with them, of whom at least 767 were initially taken into custody.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미얀마군과 소수민족 반군과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까렌주 로이꺼의 한 마을, 미얀마 공군 전투기의 공습이 시작되자 10여 명의 아이들이 반공호에 숨었습니다. 기독교도인 카렌족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고개를 묻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는 또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습니다. မြို့သားကာကွယ်ရေးနှင့်လုံခြုံရေးကောင်စီတို့အသိပေးကြေညာအပ်ပါကြောင်းမြို့သားကာကွယ်ရေးနှင့်လုံခြုံရေးကောင်စီအနေဖြင့်လည်းကြေညာချက်ထုတ်ပြန်သွားမှာဖြစ်ပါကြောင်း 군부의 공포 정치가 계속되면서 미얀마는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고 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북부 메솥의 국경 검문소를 찾았습니다. 이 국경 검문소만 지나면 바로 미얀마 땅입니다. 긴 코로나와 쿠데타로 3년 가까이 닫혀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미얀마와 태국 국민들은 여권이 없어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국경 철책선에서
몰래 담배를 팔던 미얀마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ข้าวสาร1 กิโล 5,000 เรียน 2,000 พี่ทำไม่ได้ลูกมีลูกที่อยู่กับโรงเรียนเนี่ยค่าขนมนี่ให้1,000 เดี๋ยวเนี่ย 4-500 ไม่ได้ขนมก็ราคามันแพงอ่ะ 지난 10여 년간 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미얀마 경제는 쿠데타 이후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쿠데타가 난 지난 2021년에는 성장률이 18%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전기 등 에너지 상황은 다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총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군부는 올 하반기에 다시 총선을 치를 계획입니다. 선거법을 잇따라 개정하면서 아웅산 수치의 민주주의 민족동맹 등 반군부 진영은 총선 참여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ဒီလုပ်ငန်းစဉ်တွေကျွန်တော်တို့ဟာလွတ်လပ်တရားမျှတတဲ့ပါတီစုဒီမိုကရေစီအထွေထွေရွေးကောက်ပွဲကျင်းပနိုင်ဖို့အခြေအနေတွေဖန်တီးပေးရပါမယ်။ကြိုတင်ပြင်ဆင်မှုတွေဆောင်ရွက်ကြရပါမယ်။ပါတီစုဒီမိုကရေစီအထွေထွေရွေးကောက်ပွဲကိုမဖြစ်မနေလုပ်မယ်ဆိုတာကတိပြုပါတယ်။ 결국 군부가 손쉽게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지난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선출 의석의 83%를 얻어 압승을 거뒀습니다. 군부가 다시 총선을 치러 설령 승리한다고 해도 미얀마 국민이나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경 마을에서 만난 한 미얀마 가족. 집으로 취재진을 데려가더니 노래 한 곡을 들려줬습니다. 미얀마인들이 지난 88년 미얀마 민주항쟁 때부터 거리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쿠데타 2년 민생은 무너지고 희생자는 늘어만 갑니다. 하지만 미얀마인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015년과 2020년처럼 다시 국민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국 미얀마 접경 메솥에서 김원장입니다. 네, 국제사회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 위기에 쏠린 동안 미얀마의 쿠데타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네요. 네, 사실 그 사이에 미얀마 상황이 정말 악화됐는데요. 특히 경제난이 심각합니다. 극심한 네. 생활고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불법 장기 매매가 정말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 임신 4개월인 임신부 같은 경우에 아이를 키울 돈이 없다면서 신장을 팔겠다고 나선 사례가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임산부가. 네,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얀마 인구의 40%가 빈곤층으로 전락을 했다고 하는데 아하. 이게 쿠데타 이전보다 무려 2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아주 극한 상황입니다. 네, 군부에 의한 인명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인이 고문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흔적들도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군부가 자행한 공습만 해도 600여 회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지난 9월만 하더라도 미얀마 중부의 한 마을과 학교 건물이 공격을 받았고요. 이로 인해서 어린이 7명을 포함한 민간인 13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죠. 네, 끔찍한 일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공습을 피하면서 놀란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더욱 그 잔인한 사실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군부를 지지하는 민병대가 있어요. 네, 그게 뭔가요? 예, 이 민병대는 군부의 지원으로 군사훈련도 받고 실제 전장에도 투입이 되고 있는데 네. 핵심 역할은 민간인들 속에서 주로 밀정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밀정. 예. 그래서 이제 특정 마을에 반군부 세력이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게 되면 군부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습을 하거나 마을 전체를 불을 내는 거죠. 방화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있는 저항 세력들을 일일이 가려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공포심,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반군부 활동을 하거나 이들을 돕다가는 마을 전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전시 효과도
누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민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검열해서 저항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국민의 삶은 비참해지고 있는데 군부는 분열을 조장하고 또 아랑곳하지 않고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을 치르기 위함이다라는 이제 배경을 설명하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군부는 이제 오는 8월에 이제 다당제 총선을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27일에 이제 군부가 그 정당법을 새롭게 또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당국이 테러리스트라고 지정한 정당이나 후보는 출마를 원천적으로 금지를 했고 정당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최소 10만 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 보이네요. 예, 그렇죠. 이래서 이걸 충족하는 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군부가 후원하는 조직한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 이 아마 여기에만 해당될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그 압승했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NLD 민족주의 민족동맹 같은 경우에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지금 현재 33년형을 선고받았고 그렇죠. 그 이외 주요 당직자들이 구금되거나 사형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와해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부가 다 짜놓은 판이 되겠습니다. 선거를 하게 되더라도. 그간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너무 미얀마에 무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이더라도 좀 힘을 합쳐서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한 주권 국가를 침공한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나토 국가들의 어떤 이해관계 같은 것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지원이나 자원 같은 것을 이제 주면서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 국내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 문제이다. 네, 국제사회가 개입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네. 저항하는 시민들과 연대를 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아마 개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민들의 열망이 뜨거우니 이것이 꺾이지 않으면 좋겠고 동력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어붙은 겨울은 이곳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최근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 북부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급습하면서 10명이 사망하고 약 20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이들 가운데는 민간인도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진영 PD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26일 이스라엘군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검거하는 것. 무장 세력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 10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교전이 벌어졌던 현장을 KBS 글로벌 통신원이 찾아갔습니다. 처참하게 변해버린 마을. 외신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인명피해가 가장 큰 충돌이었습니다. 올해에만 3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ike this, the situation of being attacked by Israeli forces, such as bullets and explosions, remains intact at the site. 이스라엘군의 총탄은 무장 세력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استمر هذا القصف ما يقارب ساعتين وربع واحنا يعني ماخذين الارض انبطاح. كنا متوجهين لمصاب تصاب قبالنا امامنا ذهبنا لعلاجه وانقاذه فمباشرة الطخ علينا. 현지 글로벌 통신원은 취재 과정 중 민간인 사망자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에비드 씨 어머니는 밖에서 들려오는 총소리가 커지자 두 딸을 지키기 위해 창문 밖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وقفت على الكرسي هون شوي وقفت على الكرسي هون طلت من الشباك بدها تشوف يعني حب فضول بدها تشوف انه شو في شو الاحداث شو كذا. 가족의 일상은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지난해 극우 정당과 연합해 출범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 한 고위 관료는 이번 작전 결과를 자축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ברך את כוחות הימ"מ, כוחות צה"ל, כוחות השב"כ שעשו הלילה פעולה מוצלחת ואנחנו נותנים גב ללוחמים שלנו במלחמה נגד הטרוריסטים, נגד המחבלים. 공격은 반격을 낳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통치 지역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해 로켓이 발사된 데 이어 팔레스타인 21살 청년이 유대교 회당에서 신자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 이스라엘 시민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도 민간인을 겨냥한 총기 난사로 이스라엘 행인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팔레스타인 13살 소년이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인을 향한 연이은 공격에 이스라엘 시민들은 분노와 슬픔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숨진 현장을 KBS 글로벌 통신원이 찾아갔습니다. 사고 수습도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80% 이상이 종교인이 거주하는 마을로 안식일 예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러의 흔적이 채 가시기 전에 성난 군중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כולם, את כל הערבים, את כל המשפחות שלהם לסוריה, שילכו לעזה, שלא יהיו פה. שכל מי שצריך נשק, שיהיה לו נשק בידיים, שהממשלה תיתן יותר עוצמה לתושבים שלה, זה מה שחשוב לנו. 잇따른 공격과 인명 피해로 양측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민간인의 총기 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אני אמשיך. יש את העניין של נשקים. אני רוצה נשקים ברחובות. אני רוצה שאזרחי ישראל יוכלו להגן על עצמם.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강경책으로 응수했습니다. 3년 만에 치안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치안협력은 이스라엘군 수색작전과 부상자 이송에 관한 협력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حكومة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لم يعد قائما اعتبارا من الآن. 미국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양측 지도부를 만나 폭력을 중단하고 양국이 공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t's President Biden's firm conviction that the only way to achieve that goal is through preserving and then realizing the vision of two states for two people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oppose anything that puts that goal further from reach. 하지만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로켓이 발사됐고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도 재개됐습니다. 일촉즉발,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중동의 땅에 분노와 슬픔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몹시 심각해 보이네요. 더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장례 방식 중 하나인 일명 퇴비장이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데요. 퇴비장은 시신을 미생물과 함께 묻어 자연 분해시키는 방식입니다. 매장이나 화장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적어서 친환경 장례 문화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강윤기 PD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북서부의 워싱턴주. 한 여성이 동네 뒷산을 찾았습니다. 재작년 세상을 떠난 아들을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눈물 흘리며 흙을 만져보는 그녀. 아들은 소위 퇴비장을 거쳐 이곳에 거름용 흙으로 뿌려졌습니다. 신지 씨는 이곳에와 새로 자라나는 생명을 볼 때마다 아들을 직접 만나는 것 같습니다. We felt good about tossing him out there. I mean, basically that's what it is, you know. You grab a shovel and you just kind of toss, and it was okay. 아들은 지난 2021년 36살의 나이에 암 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퇴비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아들의 시신이 분해돼서 만들어진 퇴비용 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중 일부는 집에 보관하며 아들을 늘 곁에 두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남아있는 흙을 어떻게 할지도 결정했습니다. I'm gonna send him with anybody and everyone that will take him.
미국에서 제일 먼저 퇴비장이 허가된 워싱턴주. 지금까지 120여 회 퇴비장을 마친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시설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We place organics, which are alfalfa, straw, and sawdust. We do it to about here. Then we place the body here. Then we fill the rest of the vessel up with the remaining organics. 관 역할을 하는 구조물 속에 집, 들꽃, 톱밥 등을 함께 넣어 시신 분해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한 달은 실내에, 다음 한 달은 실외에서 보관하고 나면 시신은 퇴비용 흙으로 분해됩니다. The microbes in our body, the things that transform our food into energy, also transform us back to the earth. And it's quite magic. 모든 과정은 컴퓨터를 통한 중앙 통제를 받습니다. 온도, 산소 공급, 습도 등이 모두 조절됩니다. 이렇게 2달이 지나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퇴비장 과정을 거치고 만들어진 동물의 사체에서 나온 흙입니다. 직접 만져보니 저희가 퇴비용으로 쓰는 일반적인 흙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퇴비장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흙은 다시 유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퇴비장을 거치면 평균적으로 약 113kg의 거름용 흙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유족에게 전달하면 퇴비장 과정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퇴비장을 선택할까? Family traditionally has used cremation, which is the burning of the body. But my own desire had been for terramation here. 퇴비장은 환경 문제에 늘 관심이 많던 어머니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In a way that's more like she was when she was with us, that she was careful to be nurturing, that she was careful of the environment. 미국의 전통적인 장례 방법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매장과 화장. 하지만 매장은 토지가 필요하고 시신 분해에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 비중이 늘고 있는 화장 역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Cremation actually takes 30 gallons of fuel and it blows 540 pounds of CO2 into the air. And when we're done, we're given a bag of ash. But it's not ash, it's bone that's been ground up, and it's not useful to the earth. 장례 비용은 어떨까? 통계에 따르면 매장과 화장에 비해 퇴비장,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해 말 뉴욕주도 퇴비장 합법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I believe that this will become the main option. It's going to revolutionize how we treat human remains. 2019년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이제 6개 주에서 허가된 퇴비장.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I have no problem with it personally. Probably wouldn't do it, but sounds like a good idea in theory. Oh, is it better for the environment? Is it really better? It seems very strange to me. 특히 종교계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뉴욕주 가톨릭 주교들은 사람의 시신을 가정용 폐기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폴린 의원은 시간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Because of the unfamiliarity. You know, what is that? You know, what is human compost? It's education and awareness is what's going to make this the option that people embrace. 논란 속에서도 퇴비장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amazing that they can take your body and just return it to soil. 과연 퇴비장이 논란을 딛고 미래의 주요한 장례 방식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강윤기 PD특파원이었습니다. 네, 다소 생소한 퇴비장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한 주 동안 미국에선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요. 지금 뉴욕 현지를 연결해 주요 이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윤기 PD특파원, 최근 미중 간 전쟁 가능성을 시사한 미 국방부 고위 장성의 메모가 유출돼서 논란이 큽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건의 발단은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부 마이클 미니언 사령관이 장병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시작됐습니다. 미니언 사령관은 미국과 대만의 선거 시기 등을 근거로 2025년에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충돌에 대해 신속히 대비하라고 장병들에게 촉구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미 국방부는 장군의 메모가 미국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我们敦促美方停止插手台湾问题，停止美台军事联系，停止制造新的台海局势紧张因素。 그런데 미중 사이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제 지난 2일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정찰기구로 추정되는 풍선 모양의 물체가 미국 북서부 몬태나주 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이 물체의 비행 경로에 미국의 핵 미사일 경납고 등 민감한 지역들이 포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물체가 중국 것은 맞지만 민간 연구용이며 바람의 영향으로 잘못 흘러간 것이다. 유감이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정찰풍선 비행은 용납할 수 없고 무책임하다고 말하며 오는 5,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계획했던 중국 방문까지 전격 연기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어젯밤 미 국방부는 중국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정찰풍선이 중남미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윤기 PD특파원 소식 고맙습니다.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됐었던 미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올해 첫 기준금리를 정하는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인데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렇게 만나면 금리는 이제 도대체 언제 내리냐, 주식시장은 또 언제 괜찮아지느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말 많이 나누죠. 네, 그래서 미 연준이 지난 12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데 이어서 이번에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네. 인상폭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어서 FOMC 발표 직후에는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빨리 끝날 거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인상 속도가 늦춰졌으니까 당연히 기대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둔화 과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상승세가 또 둔화되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나아지는 경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렇죠. 어제였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고용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일자리가 52만 개가 늘고 또 실업률은 54년 만에 최저치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은 금리 인상의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변한 셈인데 이 고용 지표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건가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또 고용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막 치솟아 오를 때 만약에 임금이 또 오르게 되면 이게 물가를 더 들어올리면서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뭐 물가든 아니면 뭐 임금이든 뭐든 하나 꺾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고용 시장이 탄탄해도 너무나 탄탄하면 물가가 좀처럼 쉽게 잡히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이 좀 더 계속되고 또 금리 인하 시기가 굉장히 늦춰질 것이 아니냐 이런 비관론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고용 시장이 탄탄해도 문제네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작됐던 페루의 반정부 시위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 속에 지금까지 총 58명이 사망했고 급기야 시위대 해산을 위해 경찰의 장갑차가 대학 교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정현덕 PD가 전합니다. 페루 남부의 아레키파시. 어두운 새벽, 떠날 채비를 마친 사람들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주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결의를 다진 이들이 향하는 곳은 페루의 수도 리마입니다. 페루의 각지에서는 지금 농민과 원주민들의 상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hí están los 130 congresistas que se sienten dueños del Perú. Y nosotros queremos que nos escuche. Somos campesinos, no somos terroristas. Vamos, compañeros. 상경한 사람들이 모인 수도 리마의 도심 광장. 현 정부와 정치 권력을 비난하며 그들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stán unos cuantos vándalos están tirando piedras. No, señor. Todo el pueblo ha levantado. Ha levantado sur. Ahora levantó el norte. Selva.
카스티오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촉발된 시위는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s el mayor responsable del caos que vive el Perú. El Congreso tiene en sus manos la solución y no quieren perder sus privilegios y quieren entornillarse en el poder. 시골 교사 출신의 카스티오는 서민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패 의혹과 경제 문제로 2차례 탄핵 위기를 맞았고 3번째 탄핵에 몰린 그는 disolver temporalmente el Congreso de la República e instaurar un gobierno de emergencia excepcional. 의회 해산 카드로 반격을 모색했으나 의회는 그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긴급 본회의를 소집,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Pedro Castillo Terrones, por pretender disolver el Congreso e impedir su funcionamiento en forma inconstitucional, la mesa directiva propone se declare la vacancia por incapacidad moral. 의회 탄핵으로 카스티오는 취임 16개월 만에 대통령직을 잃고 구금됐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곧바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고 이후 페루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됐습니다. Porque su cargo, su presidencia ya no es sostenible, ya perdió toda la legitimidad. Es más, ella dijo que si en caso vacaran a Pedro Castillo, ella también se iría con Pedro Castillo. 탄핵 무효와 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2달간 지속된 시위. 시위대의 칼끝은 이제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다수 표결만으로도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페루 서남부 지역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격렬히 저항하는 시위대를 군인과 경찰이 실탄을 사용해 강경 진압하자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En ese entonces de repente suena la bala y siento solamente un toqueo en mi pie. Y con lo cual me hace dar unos calambres. He avanzado unos 4 pasos, de esos 4 pasos me he tirado para el piso porque no podía. 성난 민심에 불이 붙자 시간이 갈수록 시위대 규모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산마르코 국립대학 캠퍼스는 상경한 시위대의 거점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이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반정부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Más clara se tiene el tema de adelanto de elecciones lo antes posible, la renuncia de la presidenta Dina Boluarte, el cierre del Parlamento y una asamblea constituyente.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페루 경찰이 장갑차를 앞세워 교내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저항하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고 비난이 거세지자 대통령은 사태 진정에 나섰습니다. Depende única y exclusivamente del Congreso de la República la responsabilidad de aprobar el adelanto de elecciones para este año. 하지만 페루 의회는 시위대가 요구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연내 조기 선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Artículo 206 de la Constitución, el proyecto de reforma constitucional no ha sido aprobado. 반정부 시위 발생 2달여 동안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58명이 사망했습니다. Yo no lo recuperaré, ya no lo tendré, pero algo tiene que pagar el peso, el que lo ha disparado o el que... Fue a buscarla a su mamá y no la había encontrado, no le contestaba, fue y lo habían baleado. Fue en busca de su mamá y le metieron una bala por la espalda. 의회 권력에 맞선 시민들. 조기 선거가 무산되면서 페루 사회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키오부터 한번 보시죠. 네, 우크라이나. 바로
좀비 군단입니다. 좀비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좀비 말인가요? 네, 최근 우크라이나의 격전지 동부전선이 바흐무트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 좀비 군단을 상대하느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어떤 네.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설마.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이곳에서 러시아는 용병 인해 전술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공격해도 쉽사리 물리칠 수 없는 바그너 용병들은 일명 좀비 군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 The 걸까요? machine gunner was almost getting crazy because he was shooting at them, but he doesn't fall. And then after some time, when he maybe bleeded out already, so he just only falls down. 바그너 그룹이 투입한 용병은 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탈영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병사들은 인간 방패처럼 취급되며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Привезли двух отказников, двинули речь, то, что предатели, изменники, трусы, публично убили людей, расстреляли. 부족한 병력은 교도소에서 충원하고 있는데요. 6개월을 복무하면 남은 형기를 면제해준다는 조건에 수감자들이 용병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7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전쟁 영웅으로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하. 최근에는 80명이 넘는 여성을 살해한 무기징역 수가 바그너 그룹에 지원하고 싶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0명 가까이 사람을 살인한 이가 참전을 하게 된다면 참 섬뜩한 일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주로 수감자 출신의 용병들로 인해 전술을 펼치고 있는 바그너 그룹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이 된 용병 부대입니다. 네. 2014년 푸틴의 전직 요리사로 알려져 있는 예프게니 프리고진 그리고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인 드미트리 우트킨이 설립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금 보는 사진 속의 동그라미 안에 인물이 우트킨이고요. 저기 몸에 새겨진 문신이 나치 네네. 군복에 달린 견장 문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바그너라는 이름도 사실 히틀러가 좋아했었던 작곡가죠. 리카르트 바그너에서 유래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네오나치 추종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잘 아시죠? 부차 학살,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네. 네, 사실 이 바그너 그룹은요, 시리아 수단 내전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동안은 그림자 용병으로 불리면서 본인들은 물론 러시아 정부에서도 이 존재 자체를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그너 그룹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고 또 전쟁에서 활약상이 커지면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앞서 말한 이 프리고진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에 본인이 애국자 그룹인 바그너를 창설했다 이렇게 그동안은 강력하게 부인을 해왔었는데 이 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죠. 그러고 보니 그 프리고젠이라는 이름이 최근에 여러 눈에 띄더라고요. 이번에 백악관의 공개 서한도 직접 보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은 이 바그너 그룹을 초국가적 조직범죄 TOC라고 하는데요. 네. 초국가적 조직범죄로 지정을 했고요.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제재하겠다라는 제재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네. 여기에 프리고진이 SNS에 항의 사안을 게시했습니다. 또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바흐무트를 방문한 본인 영상을 공개하면서 젤렌스키와 직접 담판을 짓고 싶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러시아 수뇌부를 광대 무리에 빗대거나 군 지휘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일각에서는 푸틴이 프리고진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푸틴의 통제를 벗어난다.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푸틴이 프리고진이나 아니면 바그너 그룹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용한다. 네, 일단 바그너 그룹, 국제 용병 그룹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 정규군 역할을 하면서 러시아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30일 영국의 한 언론에서 바그너 그룹이 2,500대의 상업 드론을 지원받게 됐다. 이런 비밀 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이 드론들이 베이징에서 모스크바로 운송이 됐다고 하는데 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는요 러시아가 드론을 이용한 이 민간인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이면 굉장히 심각한데 자 이렇게 좀 러시아 정부가 직접 하기 힘든 일들을 바그너 그룹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고진이 분명히 정치적 야욕은 있어 보인다라는데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프리고진이 솔레다르 점령지를 방문을 해서 우리 네. 러시아 정규군의 도움이 없이 바그너 그룹이 여기를 점령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본인은 물론이고 이 바그너 그룹의 입지를 좀 더 공고히 하고 또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국방장관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훈 기자님. 네, 미국인들 식탁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 이게 지금 식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먹는 이슈면 이게 큰 일이거든요. 네, 먹는 거 심각하죠? 바로 그럼요. 달걀 대란입니다. 네. 자,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 베이컨, 따끈따끈한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달걀 프라이 같은 게 생각나잖아요. 여러 개 올려져 있어요. 네, 그만큼 미국인들 정말 달걀이라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상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최근 미국 SNS에서 이 화제인 은밀한 거래 현장입니다. 품속에서 숨겨온 물건을 슬쩍 보여주자 거래가 시작됩니다. How much? 50 for a dozen? A dozen? Nah, man, you get 4. 뭐죠? You got the eggs. In about a fall you do that. 달걀? How many you need? 2. 헛보 영화 같아요. I'm gonna do 2 for 5 this time, but after that, can't do it no lower than that. Don't get us caught. 네, 농장 주인들은 아예 갱단 복장을 하고 자신을 달걀 딜러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네. 이런 영상들이 인기를 끈 건 미국을 강타한 달걀 대란 때문입니다. 자, 요즘에 미국 일부 지역에선 달걀을 구하려면 저렇게 긴 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네. 물량이 부족해서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자, 그런 마트가 늘어나면서 저렇게 사람마다 제한을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난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달걀 대신 타조알을 구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나는데요. 타조알? 네, 타조알이 생소하긴 하지만 달걀보다 푸짐한 양이라서 다양한 요리법을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엄청 큽니다. 프라이팬이 꽉 찼어요. 네. 우리 생각에는 타조알이 더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상황이 오죽하면은 이럴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달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달걀값이 진짜 워낙 폭등을 했기 때문인데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만 해도 12개 2,500원 정도였던 달걀값이 1년 사이에 6,000원으로 급등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없어서 아예 멕시코까지 달걀 원정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데 자, 다른 나라에서 날달걀 그리고 가금류 이걸 불법 반입하다가 걸리면 미국에서는 네. 이 1,20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큰 돈인데요. 그런데 지난 석 달 동안 세관에서 걸린 사례가 전년보다 비율이 108%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달걀값이 금값인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작년 2월 미국과 유럽을 강타한 조류독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네. H1N1이라는 바이러스로서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미국 농무부는 이번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47개, 조류독감이 47개 주로 퍼졌고 그 여파로 인해서 5,800만 마리의 새가 살처분 되었다고 발표했는데 네. 이 수치는 2015년 이후 최악의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근데 여기에 또 달걀 공급 업체들의 가격 탐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산란계라고 하죠. 이렇게 알을 낳는 닭. 이 산란계가 사실 4,300마리 살처분이 됐어요. 근데 수치로 보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은 미국 전체 산란계의 한 6% 정도 되거든요. 얼마 안 돼 보이는데요. 네, 근데 6%인데 1년 동안 이렇게 난리가 계속되는 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네. 실제로 미국 달걀 소매 시장의 20%를 차지한 한 기업의 경우는 총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농장에서는 실제로 이 조류독감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달걀 공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뭐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네, 거기다가 국제적인 요인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값이 오르니까 이걸 재료로 하는 비료값이 오르고 곡물값이 오르니까 다시 사료값이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하는 에그플레이션 대신 네. 이 최근에는 달걀과 인플레이션 합친 에그플레이션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자, 서민 식탁의 대표적인 식재료 이 달걀값이 오르게 되면 혹시라도 다른 식재료까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클리픽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아쉬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제 이슈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풀어주셨던 우리 김지훈 박사님이 오늘이 저희와 함께하는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훌륭한 MC 그리고 패널 그리고 제작진 스태프과 함께해서 정말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방송 보시면서 진짜 토요일 밤에 김지훈 박사님 얘기 들으려고 앉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참 서운해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